여기 이제 몇 살이 이거 지금 차례대로 한번 해볼게요.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제가 또 뭐 정답이 있는 건 아니니까 참고사항으로 그냥 생각하시면 좋겠죠. 몇 살이 적정기라고 생각하시나요? 라고 할 때 이제 그 결혼의 적정기를 얘기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 이성 교제를 시작할 때 적정기를 얘기하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보통 이제 이성 교제를 시작할 때는 저는 보통 결혼을 항상 전제를 하고 있으니까 결혼의 어떤 결혼할 수 있는 그런 좀 결혼이 어떤 가시권에 있을 때 좀 할 수 있는 게 좋지 않겠냐. 이를테면은 형제라면 군대를 갔다 오고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저는 싶어요. 물론 이제 난 기다리겠다 또는 뭐 그러면 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반적인 면에서 왜냐면 힘드니까 그런 것들이. 그래서 일단 형제라면 이제 군대를 갔다 오고 그다음에 가정을 좀 그래도 집을 막 장만해야 된다 이런 부담은 안 가셔도 돼요. 요즘에는 그냥 그 청년들 또는 뭐 신혼부부들 대상으로 하는 여러 다양한 임대 시스템들이 있기 때문에 뭐 결혼 시작하는 건 그걸 너무 많이 어렵게 생각하면은 아예 시작을 못 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냥 직장을 내가 가져서 장기적으로 어쨌든 내가 그 가정의 어떤 필요를 공급할 수 있는 그게 좀 가시권에 있을 때 형제들은 그래서 나이로 말하기보다는 이제 졸업을 하고 뭐 취업을 뭐 막 했을 때라든지 이럴 때면 좀 이제 좀 편하게 교제 시작할 수가 있겠죠. 아무래도.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불안한 미래가 되면 너무 힘드니까 자매 쪽도 힘들고 자매 부모님들도 좀 그런 어떤 사람이라고 한다면 좀 그런 것들이 불안해할 수가 있으니까 형제들 같은 경우는 취업이 어느 정도 가시권에 있을 때 그때 시작하면 좋겠다 싶고요. 자매님들 같은 경우도 글쎄요 보통 저도 사실은 철이 없을 때는 그냥 나는 대학교 다니면서 결혼해야지 이런 생각도 했었거든요. 그때 이제 그만큼 철부지였는데 꼭 나쁜 건 아니지만 근데 어쨌든 지금은 배워야 될 때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신다면은 뭐 한 스물 대학을 졸업하는 그 어간쯤에서 교제를 시작하신다든지 아니면 또 취업을 하시고 교제를 시작하시는 게 좋을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그게 안 됐는데 취업의 스트레스도 있는데 또 이런 이성 교제 스트레스까지 더해지면은 이게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제가 이제 아까 장기 연애를 하다 보니까 저도 막 직장에 겨우 들어가서 막 처음 막 바닥에서 막 뒹굴고 있었고 저희 집사람은 고시를 무슨 이제 국가고시를 보는데 한 번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재수를 하는데 너무 스트레스가 심하고 그 압박이 있고 저는 막 또 그래서 뭐 구르고 있으니까 여유가 없고 그런데 그 연애를 계속 이어가고 있으니까 굉장히 힘든 시간이에요. 그때가 가장 큰 위기 중에 하나였어요. 그때. 그래서 그런 스트레스가 좀 없이 할 수 있다면 너무 좋겠다. 제가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좀 취업이라는 그런 또 관문 정도는 그래도 어느 정도 가시권에 됐든지 아니면 좀 어느 정도 되는 그 어간쯤에 해도 좋지 않을까. 그게 또 꼭 정규직이어야 되냐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근면하게 내가 일하고 어떤 정기적인 수입을 할 수가 있다면 그것도 뭐 나쁘진 않겠죠. 이제 그런 정도의 어떤 경제 활동이 피차 좀 그래도 가능한 그런 면이 교제를 시작하기 적합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건 다 제 경험에서 반대로 얘기를 드리는 그런 면이 좀 있는 걸 참고하시면 돼요. 속으로 비웃으시겠죠. 지는 할 거 다음에 해놓고서는 뭐 이런 얘기하실 텐데, 근데 정말로 근데 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너무 힘든 면이 좀 있습니다. 어떤 형제자매가 배우자로 좋을까요? 이거 너무 포괄적인 질문인데, 근데 뭐 포괄적인 질문이니까 포괄적으로 답을 드린다면 글쎄요, 뭐 사람마다 다 그런 기준이 있고 다 그 취향이 있고 다 그런 게 존중돼야 된다고 생각은 해요. 근데 이 질문 자체가 포괄적이니까 기본 되는 거는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우선순위죠. 우선순위. 삶의 우선순위가 여러분이 하나님의 최우선이라 우선이어야 돼요. 우선순위가 같아야 돼요. 어쨌든. 근데 우선순위가 서로 나쁘게 같은 건 없어요. 근데 그게 다르면 이제 상당한 갈등이 또 생겨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아까 우스갯소리 말씀드렸지만 이상적인 어떤 하나님이 정말 최우선이 되는 그런 우선순위를 갖고 있는 사람이어야지 아마 기본적인 어떤 배우자의 조건일 것이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실제로 이제 결혼 생활이나 이제 이런 것들이 그냥 뭐 얼굴 보고 결혼해도 결국 얼굴 보고 계속 사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나중에 다 그 매력이 다 얼마 못 간대도요. 그래서 되게 중요한 조건인데요. 또 많은 자매들이 그걸 얘기를 실제로 합니다.
대화가 통하는 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대화가 통하는 거. 왜냐면은 결혼 생활이니까 같이 살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좀 대화가 통한다. 이건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대화가 통하려면 가치관도 아마 비슷해야 될 것이고 아마 우선순위 그것도 다 같은 맥락이 되겠죠. 그러면서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죠. 그 보통은 만났을 때 그 대화가 잘 통하면 이제 되고 좀 대화가 안 통한다 싶으면 이건 아닌 사람인 경우가 실제로 많을 겁니다. 실제로도 그 대화가 안 통한다는 게 여러 의미예요. 말을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매너일 수도 있고 또 어떤 그런 가치관의 문제일 수가 있겠고 또 어떤 이런 공유되는 것들이 좀 적은 면 될 수가 있겠고 어린 나이에 교제하는 사람들에게 조언을 해주신다면 이미 이제 교제를 시작했으니까 그만둬라라고 말하기 되게 어려워요. 이미 교제가 시작하면요 남녀의 관계는 브레이크 밟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들 아시죠? 다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브레이크는 거의 안 듣는다 생각하셔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진행한다, 고한다고 전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언을 한다면 특별히 저는 이게 이제 장기 연애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매님들 편에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매님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어린 나이에 교제가 됐다면은 자매님들이 계획을 잘 세워줘야 돼요. 시간 계획을. 남 형제들은요. 물론 이제 계획적인 사람들이 덜어 있긴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계획적이어도 형제들은 대단히 충동적이에요. 그리고 어떤 그런 약한 점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특별히 저는 이제 이거 스킨십 부분 때문에도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장기 연애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너무 어떤 스킨십이 쉽게 이렇게 시작이 돼버리면요. 스킨십이라는 것도 그냥 항상 우리의 몸이라는 게 그렇게 돼 있어요. 그 첫 단계는 그 다음 단계를 부르게 돼 있어요. 이게 그냥 이치예요, 이치. 그러니까 우리 보통 영화에서 막 뭐 그런 이상한 영화들 보면은 남녀 간의 관계가 너무 그냥 급속도로 진전되는 게 많이 있는데 사실 꼭 그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결혼 생활은 더더군다나 그럴 것이기 때문에 이게 어떤 단계가 다 있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특별히 어린 나이에 교제를 한다면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자매님들 편에서는 이 면에서 좀 계획을 잘 하시고 약간 좀 철벽 같은 느낌을 좀 가져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두 분을 위해서. 왜냐하면 이게 실제로 이게 뭐 제가 하여튼 이 부분은 아주 조심해도 모자라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여기에 실패하면은 또 굉장한 타격이 와요. 여러 면에서. 그래서 물론 주님의 회복하시는 은혜가 있긴 있지만 또 은혜가 참 크긴 합니다만 상처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건 상당히 자매님들 편에서 계획하셔라.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약간 도도한 느낌을 주는 게 좋습니다. 자매님들이 이렇게 뭔가 이 남자가 함부로 내 몸에 손대 이렇게 자연스럽고 이런 어떤 그런 건 이제 그런 것들 생각하셔야 되겠지만 너무 쉽게 그걸 생각하게 만들면은 그건 아주 불리합니다. 참고로 저희 집사람이 이런 면에서 되게 잘했어요. 저희가 이제 애당초 21살에 연애를 시작했으니까 이 사람이 장기 연애를 딱 생각한 거예요. 물론 저희는 24살에 결혼할 걸 계획을 했었어요. 대학 졸업하면 한다. 근데 그게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취업도 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요. 아주 힘들었죠. 그 어간이. 이 사람이 그걸 아주 계획을 잘 세웠어요. 그래서 저도 교제하면서 물론 제가 아까 잠수 타고 잘못한 게 많아서도 무섭긴 했습니다만 또 이 사람이 그런 면에서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서 제가 함부로 못했었어요. 그래서 괜히 손 한번 잡으려고 했다가 큰 코 다칠 것 같아서 함부로 손을 못 잡는 이런 느낌. 이거 괜찮습니다. 이거 장기 연애. 왜 낄낄대세요? 말씀드립니다. 이성교제가 결혼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면 공개연애를 하는 것이 옳나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느 시점에 공개를 하는 게 맞겠죠. 근데 이제 이게 시점에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보통 이렇게 가이드를 해요. 이게 이성교제한다고 결혼을 다 전제로 하지만 결혼이 다 되는 건 아니거든요. 결혼이 다 되면 너무 다행인데 중간에 여러 일들이 생겨요. 뭐 비일비재합니다, 사실은. 아시죠? 여러분들 또 다 경험 있으시잖아요. 다 비일비재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결혼 날짜까지 어느 정도 정해지면 그래서 결혼 날짜 예를 들면 결혼이 뭐 7월이다 하면은 한 5월, 4월쯤 돼서 이렇게 정식 이렇게 발표를 하는 걸로 보통 가이드를 해요. 그 전까지 좀 할 수 있는 대로 비밀 연애를 하라고 하는데 근데 세상에 제일 안 되는 게 이거더라고요. 그냥 어쨌든 다 비밀 연애라고 하지만 알 사람 다 알고 결혼 발표한다고 하면 아무도 놀라지 않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긴 해요. 근데 이제 그건 잘 돼서 다행이죠. 잘 되면 사실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제 이게 생각만큼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이제 그럴 때 타격이 너무 크잖아요.
그리고 대부분 청년들이 교회 생활이 어려운 점이 이 부분 때문에 어려운 게 그냥 거의 이거예요. 사실은요. 어떤 면에서는 뭐 교제를 시도했다가 잘 안 된 경우도 어려워지고 또 교제를 하다 깨져도 어렵고 뭐 이런 경우가 이제 일반적으로 청년들이 교회 생활에 가장 큰 시험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안전을 위해서 그 공개를 해야 되는 건데 공개 연애를 하는 것 그 시점은 한 그 정도 저희는 보통 그렇게 가이드를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확정적이 됐을 때 좀 실제로 결혼 뭐 청첩장까지 찍고도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사실은요. 그런 일이 없어야 되지만 그럴 수도 있고 또 결혼하고 그렇게 하기는 것보다는 그게 나은 거예요. 또 100번 나은 거예요. 만약 안 할 것 같으면은 뭐 그런 것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러면 안 되는 게 제일 좋지만 사탄은 어떤 형태로 가정을 공격하나요? 각종 형태로 이거는 뭐 이루 말로 다 할 수가 없죠. 뭐 부부 싸움, 부부 갈등, 뭐 자녀를 통해서도 그렇게 올 수가 있고, 뭐 부부간의 문제가 아니라 뭐 시댁을 통해서도, 뭐 처가를 통해서도, 뭐 이건 너무 다양해요. 너무 다양합니다. 이거는 뭐 그냥 항상 경계 태세를 이렇게 늦추지 마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쨌든 너무 다양하고 시도 때도 없기 때문에 그리고 특별히 이제 결혼하게 되면은 보통은 이제 토요일 날 저녁이나 주일 날 아침이 사단이 가장 많이 활동하는 때입니다. 그러시죠? 주일 날 아침에 이제 교회 오다가 이제 차 돌리고 뭐 이런 경우도 많이 생겨요. 막 그런 경우도 생기기도 막 그래요. 겨우 와서 이제 예배드리고 막 이제 그냥 이러고 있고 막 이런 경우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실제 정말 그렇습니다. 실제로 정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지만 교회와 연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교회 생활에서도 우리가 다양한 교회 모임이 있고 활동이 있지만 예배가 또 가장 제가 볼 때는 가장 아름다운 그런 순간이거든요. 그거를 가장 공격해요. 예배를 못 드리게 만드는 게 사단의 어떤 그 가장 집중되는 면이 아닌가. 어떤 모양으로든지 우리의 예배의 심령을 꺼트리는 거.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하게 하고 예배 심령을 꺼트리게 하는 게 사단의 주요 목표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서로 얼굴도 못 보고 결혼하기 대 연애 5년하고 결혼하기 중에 선택하신다면 연애 5년하고 결혼하기를 선택합니다. 그래도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이건 약간 그냥 던지신 거죠. 이거는 서로 얼굴도 못 보고 결혼하시겠어요? 얼굴 안 보고 여러분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좋아하는 자매가 생기면 어떻게 할까요? 아주 실제적인 질문이 되겠죠. 좋아하는 자매, 뭐 좋아하는 자매만 생기나요? 좋아하는 형제도 생기겠죠. 그게 이제 여기 이제 우리 여기 CBF 안에서도 그럴 수 있잖아요. 갑자기 서로를 굉장히 경계하시게 되는 그런 표정도 있는데 같은 교회는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같은 교회는 저는 이렇게 가이드는 하는데 잘 가이드를 안 한 경우들이 많긴 많아요.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같은 교회는 어렵지 않은 게 우리 그 교회 안에 어른이 있으니까 청년부를 뭐 맡으신 분도 계실 것이고 아니면 조금 뭐 멀게는 뭐 장로님들과 교제할 수 있다면 장로님도 계실 테니까 그런 것들을 그 어른들께 좀 얘기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가이드를 해요. 왜냐하면 이거는 말하자면 그 교통 경찰 같은 역할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내가 혼자 먼저 대시를 했는데 같은 교회인 경우에 근데 같은 교회가 아니라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CBF에서도 그런 일이 있다면 스텝 형제님들께 좀 말씀을 하셔도 좋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도 내가 그냥 대시하면 대시해서 잘 되면 다행이에요. 또 그런 케이스가 없진 않아요. 그걸 또 뭐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데 그래도 좀 안전한 방법을 말씀드린 건데 왜냐하면은 이게 안 되는 경우가 항상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좀 어른들께 좀 말씀을 드려서 이만저만한 좀 아무개 자매에게 아무개 형제의 호감이 있습니다. 좀 그 자매가 어떤지 좀 알아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이제 물어봅니다.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그 자매가 만약에 누구랑 교제하고 있어. 그런데 거기다 그거 모르고 대시했다가는 그냥 자기만 그냥 깨지고 나는 거예요. 깨지고 혼자서 막 그냥 실연의 아픔을 겪고 갑자기 막 거리를 방어하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집에 안 오고 막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시면 안 되니까. 그러면 이제 그렇게 되면 아 그렇군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접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근데 또 그럴 때 마음을 품으시면 안 돼요. 이미 그 사람이 누군가가 교제하고 있다는 걸 아는데도 여전히 그 사람을 마음에 품고 있는 거는 옳지 않습니다. 물론 좀 시간이 걸릴 수는 있어요. 이게 마음을 접는 게 쉽진 않잖아요. 근데 이제 옳지는 않아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기도할까요? 그 사람 깨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거예요? 그것도 옳은 기도가 아닐 것이고. 그런데 이 둘이 계속 좋아하는데 내가 그 사람을 계속 좋아하는 것도 좀 이상한 모양이 되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빨리 그럴 때는 쉽진 않지만 아 이건 주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딱 접으시면 돼요.
우리가 주님 뜻대로 한다고 여러분들이 보통 얘기하니까 접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저런 면에서 어른들한테 좀 말씀을 드리는 게 아무래도 가장 좋고요. 그래서 어른들이 이제 좀 그 자매 뭐 특별히 누구 교제하는 사람 없대, 또 기도하는 사람도 없대. 어떻게 그럼 내가 한번 얘기해 볼까? 뭐 이렇게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다리를 놓아준다든지 그런 역할들을 잘 해줄 수가 있어요. 일종의 교통 신호등 역할을 하는 거죠. 이거 그린라이트야, 형제 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형제 이건 레드 빨간불 멈춰 돌아가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거 필요해요. 그러면 교통사고 나는 거예요. 사고 납니다. 진짜 사고 납니다. 많아요. 생각보다 많습니다. 사고 나는 애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리고 결혼하기 전 교제를 시작하는 적합한 방법, 이것도 뭐 비슷한 거겠죠. 지금 이런 어떤 실제적인 그런 어떤 과정을 겪으셔도 되겠고, 또 기본적으로 이런 다양한 만남에 여러분들은 되게 좋은 시기니까 다양한 이런 기회들, 전청, 뭐 CBF 캠프, 뭐 또 이런 찬양 집회, 지난주에 찬양 집회 하셨죠? 뭐 등등, 또 여기 뭐 다양한 소복 이런 활동들 많이 하시면서 같이 함께하는 시간들을 많이 갖는 게 되게 좋습니다. 그래야지 서로 알아요. 저 형제 참 좋아 보인다. 저 자매 좋아. 이런 게 알아지거든요. 교회 생활도 열심히. 근데 교회 생활 안 하면서 자꾸 밖으로만 놀지 마시고요. 교회 생활 열심히 하시면서, 그러면서 그렇게 결혼하기 전에 그렇게 서로를 좀 아시면서, 또 그런 어떤 서로 좋은 점이나 또 함께할 수 있는 그런 함께하는 시간이 많으면 그만큼 또 서로 공유하는 게 많으니까 그것도 참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결혼하기 전 교제를 시작하는 적합한 방법, 뭐 그게 뭐 그런 면에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이거 제가 아까 너무 이제 가슴이 아팠던 게, 가정에서 부모님을 보면 부모님께서 서로 힘들어지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많은 부모님들이 실제로 그래요. 그리고 우리 성도 가정도 많은 경우에 이런 게 사실은 사실이에요. 교회에서 괜찮은 척하고 계신 거예요, 보통. 상당히 많은 부부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참 마음이 아픈 일인데, 왜냐면 우리가 아직 이제 세대가 지금 바뀌어가고 있긴 합니다만, 우리 전통적인 부모님 세대에서 이런 걸 잘 보고 못 배웠거든요. 우리 옛날에 가부장적인 그런 것만 보고 배웠기 때문에 우리 모국어가 별로 안 좋은 거예요, 말하자면요. 보고 배운 게 좀 없어서 이게 아직은 지금 우리 세대적으로 좀 그런 과정에 있기도 하고, 또 모임 안에서도 이런 경험들이 많지가 않고, 이제 그래도 이제 좀 더 이렇게 성경적인 어떤 가치관을 배워서 그런 결혼 생활을 하는 분들이 좀 많이 이제 더 생겨서 그렇죠. 이게 여러분 좀 딴 얘기지만 우리나라 기독교계에 새생활 세미나라는 게 1980년대 후반에 들어왔었어요. 새생활 세미나. 여러분 그 지구촌 교회라고 지금은 은퇴하신 이동원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그분이 80년대 후반에 새생활 세미나라는 걸 미국에서 가져왔어요. 이게 폭발적인 인기가 있었어요, 그때 교계에. 왜냐하면은 그 전에 이런 생활에 대한 가르침들, 생활에 대해서 배운 적이 없는 거예요. 부부 생활, 자녀 교육 이런 것들을 배운 적이 없었던 거예요. 우리 교회 자체가. 이제 그런 토양이 우리나라에 있었기 때문에 여전히 그 영향이 좀 있습니다. 어쨌든 그게 좀 너무 마음이 아프고요. 근데 이제 그런 이제 지금 성경적인 가치관에 따라서 많이들 좋아지고 있고요. 자녀에서 할 수 있는 일, 뭐 기쁨조 해야죠. 기쁨조. 근데 부모님께 동시에 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사실 저희 부모님은 전통적인 정말 부모님 세대시니까 뭐 아주 험하진 않으셔도 그냥 그렇게 막 다정하고 이러는 건 전혀 아니셨거든요. 저희 아버지 또 성격 그러셨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좀 자녀니까, 그래도 자녀니까 두 분을 동시에 기쁘게 하기는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쪽 가서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하면서 살살살살 하면서, 어머니가 이렇게 그래도 아버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또 어머니께서 어머니 아버지가 이게 표현은 못 하시지만 이렇게 살살살 해서 꼭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런 역할, 우리 그리스도인 자녀가 그래도 조금은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조금은 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은 할 수가 있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영향력이 크진 않죠. 사실은요, 크진 않고. 근데 그럼에도 우리가 자녀니까 또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 또 그런 정도로 할 수 있어요. 보니까 할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두 분이 만약에 이제
성도시라면 더 이제 소망이 있게 되고 주님이 다루시고 변화를 시키시니까. 근데 믿지 않는 부모님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오히려 그런 모습을 그런 역할들을 얼마간 할 때 그게 또 간증이 돼요. 그게 또 간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내 아들이 그래도 예수님 믿으니까 이런 걸 이렇게 간증이 돼요. 실제로 그런 간증들도 있어요. 그런 케이스들. 믿지 않는 아빠, 엄마는 믿는 분이신데, 근데 엄마가 이제 보통 이런 케이스에 아빠 막 복음 전도 하시려고 너무 이제 무리하시다 보면 되게 어려워지거든요. 자존심도 막 상하시고 이런데 오히려 아이가 하는 거예요. 아들이 구원 받고 나서 아들이 아버지한테 잘하고 이렇게 하면서 아내가 하는 것보다 아이가 할 때 훨씬 더 힘이 있긴 합니다. 배우자가 서로 하는 것보다는 그런 역할들을 좀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장기 연애하신 분으로서 장기 연애 팁 알려드리고 싶지 않아요. 장기 연애를 권장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아까도 말씀했지만 굳이 근데 한다면 계획을 세우셔야 된다. 반드시 계획을 세우시고 그다음에 이제 만날 때 뭘 할지 여러분들 이게 생각보다 어려워요. 오늘 뭐 할까? 이거 정하다 싸워요. 보통 오늘 뭐 할까? 이거 정하다 싸웁니다. 그래서 좀 루틴을 좀 만드시는 게 좋아요. 장기 연애 같은 경우는 이제 아예 그냥 수업 들어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냥 딱 만나는 거예요. 루틴을 자매님, 윤정 자매님 맞습니까, 자매님? 네. 그래서 예를 들면은 그 계획을 세우라는 거에 포함되는 건데 만남에 대한 계획도 장기 연애를 뭐 장기 연애가 아니랄지도 그렇죠. 근데 장기 연애 더더군다나 그렇단 말이에요. 처음에 뭐 짧게 만나면 할 게 얼마나 많아요. 뭐 야구장도 가고 싶고 소풍도 가고 싶고 뭐 어디 뭐 전주에도 가고 싶고 할 거 많은데 장기 연애하면 할 게 떨어진단 말이에요. 매번 그렇게 이벤트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루틴을 만드시면 좋아요. 뭐 보통 카페 많이 가신단 말이에요. 카페. 그럼 가서 뭐 큐티 나눔 하고 이거 제가 꼭 이거 저 큐티 나눔 저희 엄청 했어요. 큐티 나눔. 큐티 안 했으면 그때 큐티해. 청년의 숙제해. 근데 생각보다 이런 것들이 영적인 어떤 활동이 되기도 하고 관계에 상당한 도움이 돼요.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왜냐면 우리가 영적인 존재들이니까 또 우리 마음에 또 그런 욕구가 다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계획, 그 데이트 계획을 좀 세우는 것도 좋겠죠. 이분 행복하신 고민이네요. 만약에 평소 알던 자매에게 교제 요청을 받았다면 그 자매 어떤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봐야 할까요? 내 말이 뭘 봐요? 예. 뭐 볼 게 뭐 있어요, 그죠? 예. 이거 행간을 잘 읽어야 될 텐데 이런 질문을 하는 것 자체는 평소에 알던 자매인데 약간 이성으로서 이렇게 탁 몰바의 정도는 아닌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좀 드네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쉽지 않네요. 네. 평소 알던 자매에게 교체 요청을 받았다면 그 자매 어떤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봐야 할까? 이거는 앞에 걸 빼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그 자매의 또는 그 형제의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봐야 할까요? 이렇게 좀 가리고 보면 그래도 중점적으로 봐야 할 거를 물었으니까 마음을 봐야 돼요. 마음을. 그 외모를 물론 외모 때문에 아마 첫인상 처음에 이렇게 선뜻 이렇게 옳다구나 하지 못하는 게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봐야 한다면 마음을 봐야죠. 마음을. 그 주님을 사랑하는지 또 성도를 사랑하는지. 근데 그 마음을 볼 수 없는 형제라면은 안 되겠죠. 외모만 보는 형제면 안 되겠죠. 근데 이제 어떤 이 외모만 보지 않고 그런 것까지 볼 수 있는 형제여야 되는 것이고 또 그런 형제들이 좀 되셔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좀 이거 뭐 되게 답이 애매하기 어렵네요. 예. 근데 또 조금 다른 면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이거 조금 어떻게 들을지 모르겠지만 형제들이 제가 형제 남자로서 형제들이 상당히 외모에 실제로 좀 관심을 많이 갖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본인 외모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게 문제예요. 그게 문제인데 남자가 약간 시각적인 동물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자매님들이 제가 대체로 다들 우리 자매님들은 다 기본적으로 준수하세요. 다 준수하시고
그렇죠. 이제 그런 건 있고. 근데 거기에 이제 마음씨가 고우면 이제 완전 따봉이 되는 거예요. 마음씨가 좋으면. 그게 이제 리브가가 이제 그런 케이스예요. 리브가. 그 아브라함의 노종이 그 명을 받아서 갔잖아요. 리브가가 예뻤어요. 안 예쁜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이 노종이 그것만 본 게 아니라 막 그 기도했잖아요. 만약에 저 여자가 왔는데 내 낙타에도 물을 주면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을 내가 받겠다. 그 뭘 본 게 마음을 본 거예요. 이 어떤 한 여성이 그냥 자기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조금 주변을 생각할 줄 아는 그런 너그러운 마음씨를 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거죠. 이런 거는 아주 좋고 반면에 야곱 같은 애가 이제 야곱은 물론 좋아하지만 야곱은 전형적인 외모만 봤던 스타일이에요. 라헬 레아 있었는데 라헬도 예뻤거든요. 그냥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그거 했더니면 생고생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라헬 때문에 생고생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게 그 좀 고생스러운 길이 돼서 여러분들 형제님들 이걸 좀 잘 명심하십시오. 명심. 근데 형제님들 욕심을 내서 이제 마음 뭐 얼굴도 예쁘고 마음도 예쁘고 이렇게 이제 하는데 둘 중에 하나를 보면 마음이에요. 마음. 얼굴 오래 못 갑니다. 얼굴 오래 못 갑니다. 근데 마음이 고우면 사람이 아름다워져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성규제 씨 야곱의 사례와 같이 형제가 자매를 먼저 알아보는 게 성경적으로 도 옳은 건가요? 이건 그러니까 이제 소위 이제 어떤 그 이성교제 시작이나 주도권에서 형제가 좀 더 앞서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이제 이야기인데요. 일반적으로는 보통 그렇게 우리가 보통 성경에 근거한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보통 남자가 머리이고 남자 어떤 리더십이 성경에서 가르쳐지기 때문에 이런 남녀 관계에서도 남성의 리더십을 보통 하기 마련이죠. 부부 생활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아빠가 좀 더 리더십을 갖기를 바라고 이제 그런 것들을 그런 것들이 성경적이지 않겠나라는 게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꼭 그럼 자매님들은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야만 되느냐? 무슨 나는 꽂히고 나비가 올 때까지만 기다려야만 되는가? 꼭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자매님들도 어느 정도 어떤 그 마음들을 표현할 수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또는 부부 생활에서도 그런 영적인 그런 리더십을 그 남편이 가져야 되는 게 맞지만 그러나 그런 영적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자매들이 지혜롭게 그런 것들을 이렇게 부족한 형제의 어떤 리더십을 이렇게 좀 이끌어내는 그런 지혜가 있으면 참 잘하는 거죠, 사실은요. 근데 그게 이제 정상적이고 좀 바람직한 모습으로 우리가 보통 그려볼 수는 있겠죠. 근데 이제 이성 교제에 있어서도 꼭 자매는 수동적이고 기다려야만 되는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는 형제 어떤 좀 이렇게 마음에 와닿는 그런 게 있다면 거꾸로 아까 그런 과정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아무개 형제가 제가 좀 좋아 보이는데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게 아주 막 그렇게 막 성경적으로 정해져 있는 건 아니니까. 근데 이제 남자들은 보통 근데 남자들의 어떤 속성이 묘한 게 있는 게 자기가 주도권을 갖고 싶어하는 게 또 있기도 있는 거예요. 뭔가 그런 게 또 있기도 있어서 보통 그래서 이 어떤 형국은 대개는 남자들이 먼저 좀 프로포즈를 한다든지 대시를 하는 형국이 되고 여자들이 좀 그걸 받아들이는 입장이 되는 게 일반적이긴 하죠, 사실은요. 근데 꼭 그게 정답은 아니다. 얼마든지 이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될 수가 있고 또 때때로 어떤 사람에게는 자매 쪽에서 먼저 이렇게 좀 해주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경적으로 옳다고는 일단 말할 수 없고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좀 이 정도로 제가 주신 질문들에는 좀 답변을 드려봤습니다. 드려봤고요. 여러분 주로 이제 교회 안에서는 자매님들이 좀 더 많으세요. 실제로 여기도 지금 보시면 그렇겠지만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그냥 자매님들 편에서 물론 주님의 때를 우리가 기다리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그런 과정은 뭐 기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면에서 혹시 마음들이 있으실 때에는 조금 더 그냥 그 어떤 중간에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에게 그런 마음들을 말씀해 주시는 것도 훨씬 더 괜찮을 수 있습니다. 사실은요. 근데 그렇다고 막 마음이 조급해져가지고 막 이 사람 저 사람 이렇게 하시라는 건 아니고 근데 정말 마음에서 기도하면서 아무개 형제가 좀 마음이 계속 와닿는다 하면은
기도하시고 그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또 주님의 뜻을 구하시고 또 그렇게 하는 것도 전혀 문제될 게 없다. 그리고 그게 더 어쩌면 더 현실적이고 실질적일 수도 있다. 그런 말씀도 저는 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질문이 있어서 여기까지 답변을 드렸습니다. 좀 부족한 게 많이 있겠지만 또 부족한 것들은 또 우리 교회 안에서나 또 여러분들 또 신뢰할 수 있는 분들과 또 교제를 나누시면 되겠고 또 혹시 뭐 개인적으로 이후에라도 좀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또 따로 또 말씀해 주셔도 좋습니다. 예, 그러면 또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도와드릴 수 있고 뭐 얘기해 주셔도 됩니다. 네. 그래서 또 이렇게 필요한 대로 또 연결도 시켜드릴 수가 있습니다. 연결도. 네.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